그리스 아, 아테네에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그 글로벌 학회 중에 프로바이오틱스 학회가 무척 크고 가장 오래된 학회가 있는데, 어, 그 학회에 이제 제가 초빙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그 과학 자문위원으로 있거든요. 그 학회에도. 그래서 그 학회에 가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원래는 발표를 보통 과학 자문위원이 하나만 해요. 근데 이번에 놀랍게도 학회 얼마 전에 저한테 하나 요청이 더 들어온 거예요. 학회에서 발표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제 몇 번 그 학회에서 아메이화 하고 있는 이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많은 과학자들이 요청이 들어온 게 아메이와 어떻게 연구를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 아메이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의 방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따로 추가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강제로 세션을 하나 더 맡아서 발표를 두 번을 하고 왔어요. 이번에 아테네에 가서.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제가 몇몇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다시 뭐 몇십 년 전에 사놨던 버버리 코트를 다시 꺼내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행이 돌고 돌듯이 바이오의 산업의 포커스도 돌고 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금 그 2, 30년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했던 아메이라는 비즈니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포커스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과학자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바이오의 모든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사실은 바이오의 거의 모든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만들어내는 구조를 아메이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단 2년 반 만에 만들어낸 거를 보고 그 많은 과학자들이 저희 회사에 따로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특별 강연을 하게 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부심 가지셔도 되고 지금 아메이가 마이랩이라는 이 사업을 통해서 가고 있는 길은 진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주목을 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길을 가고 있거든요. 제가 인스파이어에서도 얘기했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쿠팡과 유튜브가 이 산업의 변화를 완전히 주도했잖아요. 쿠팡과 유튜브가 이 산업의 변화를 MBC와 신세계 이마트에서 어떻게 그들이 주도권을 가졌느냐? 그 이면에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돈이라는 경제에서의 가장 기본 구조는 사람들은 돈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 이 산업 구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그것을 가장 크게 해치할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특히나 헬스케어. 아직 터지지 않은 핵폭탄이 헬스케어 플러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영역이 아직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거를 터트리는 선봉대가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만이 이런 속도로 이런 규모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냥 불안해서 홈쇼핑에서 그냥 사던 불안해서 매대에서 그냥 물건을 집어가던 그런 세상을 넘어가서 이제 진정한 자신에게 맞춤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며 케어를 받으면서 가는 진정한 헬스케어의 시작이 아메이에서 시작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학회에서도 했고요.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진심으로 부러워했어요. 진심으로. 그들이 꿈만 꾸고 있는 과학을 저희 HM파마가 아메이와 함께 그리고 시현을 해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랩 3주년 기념 이제 결과 리포트가 리뉴얼이 됐는데요. 이것조차도 저는 그냥 하나의 스텝이라고 보고 싶어요. 저희가 10년 전에 아메이와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그렸던 그림에서는 저는 아직 10%도 못 왔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연도에 또 새로운 리뉴얼이 있으니까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과학 자문위원으로 있는 학회가 요 IPC라는 학회예요. 인터내셔널 프로바이오틱스 컨퍼런스라는 곳이고 제가 정말 젊은 나이에 과학 자문위원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상을 여러 번 받아가지고 초빙이 돼서 작년부터 이제 이 학회에서 제가 과학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학회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메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정말 패시네이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학회에 가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발전이 아메이와 함께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매년 발표할 때마다 정말 다들 놀라요. 그 정도로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정말로. 예. 지금까지 저희 2022년 런칭하고 두 번의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리포트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23년도에 출시 1주년 업그레이드를 저희가 한번 했었고요. 24년도에 2주년 업그레이드. 이때는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갈라내는. 왜냐? 이 기간 동안에 쌓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제는 어린아이들 전용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 구조를 쪼개낼 수 있었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에 있는 어떤 제품을 하더라도 어린아이들 18세 미만의 뭐, 청소년, 아이들이 할 때는 마이랩보다 정확한 제품은 없어요. 왜냐? 성인과 아이들은 분명히 마이크로바이옴의 분포 구조나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쪼개낼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베이스가 현존하지 않다 보니 이 어린아이들과 성인을 쪼개낸 제품은 아메이가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를 할 때는 아메이의 마이랩이 독보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미 작년에 업그레이드였고요. 첫 번째 년도 업그레이드 했을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피부 트러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도 추가됐고 나의 대표 장내 미생물 항목이 추가가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솔루션에는 엘더베리 원료도 추가되고 균수도 좀 증가했던 거.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어린아이용이 키즈 전용으로 저희가 떨어져 낸 거, 3세에서 14세까지의.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 전용 이렇게 떨어져 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었고, 2주년 두 번째는 저희가 근육 건강, 면역 체지방 조절, 그리고 식단 가이드를 좀 더 정교화시켰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그 두 번째 저희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연도에 저희가 식단을 다섯 가지 식단으로 좀 더 정교하게 쪼개내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3주년 세 번째 업그레이드가 왔습니다. 이번에 3주년 업그레이드에서는 일단은 해석은 더 쉽게, 그래서 나의 장 상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A, B, C, D 구간 또는 이제 약간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꼬투리를 잡지 않고 저희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의약품으로 편성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하지 못했던 몇 가지를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주의, 보통, 양호라는 등급을 저희가 매겨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래서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야?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사이언티픽하게, 과학적으로 히스토그램 형식을 표현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직관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받아서 이제 포물선 히스토그램의 형태에서 직관적인 바그래프 형태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표본과 연령대별 표본 이중 비교 지표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전체 평균이 얼만큼이고 내가 어디입니다를 넘어서서 데이터베이스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내가 40대라면은 40대 평균이 어느 정도고 전체 평균이 어느 정도고 내가 어느 정도고 60대 분이 분석을 하시면은 전체가 얼만큼이고 60대 평균이 얼마고 내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나이대까지 쪼개서 들어가는 구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이랩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특장점, 전 세계 어느 회사도 하지 못하고 아메이만이 하는 듀얼 분석. 장내미생물 유전체와 대사체 분석 안에서도 그 대사체, 포스트바이오틱스 안에서도 저희가 교육을 여러 차례 하면서 뷰티레이트가 가장 핵심이다. 뷰티레이트가 장누수의 핵심 포인트다. 근육 증강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교육을 하면서 뷰티르산에 대한 항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뷰티르산의 레벨을 보실 수가 있는 구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 건강 변화에 따라서 약간 유형화를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서 밸런스드 그리고 이제 다이버시티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리고 토탈이라고 하는 BPDT라고 하는 네 개 그룹으로 쪼갠 거 이거 자세히 조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눈 것들 그리고 이제 중심 메시지 전달하는 실천 가이드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제 건강정보 파트도 좀 더 나눴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과 유해균.
예전에는 유해균 지표 5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없어요라고 했다면은 이제는 그거에서 이제 질문이 무척 많으셔서 이 유해균들이 왜 유해균인지를 표현을 하면서 유무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FAQ를 넣었습니다. 지난 2년 반, 3년간 쌓인 무수히 많은 질문들, 저의 상담 내역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무엇인지를 뽑아내서 뒤에다 FAQ까지 만들어내는 이렇게 갔고요.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 정도밖에 아직 못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메이 글로벌가 꿈꾸는 세상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저희 열심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종합 점수에서 주의 보통 양호라고 저희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너무 직관적 표현을 하게 되면은 정부기관에 미움을 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가 이제는 제품이 상당히 시장에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볼드하게 직관적인 표현을 해냈고요.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홍길동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홍길동님의 어, 상태와 전체 표본 회색과 홍길동님이 40세일 경우에 40대 표본의 평균, 홍길동님이 30대일 경우에는 30대 표본의 크기 해서 전체 평균 안에서도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의 표본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다양성, 유익균, 유해균도 여기서 직관적으로 낮음, 높음, 유사로 저희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사 면역 건강, 영양소 대사, 피부 근육 건강, 이런 식으로 양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다양성은 뭐 낮음 수준입니다. 높음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저희가 했고요. 히스토그램이 아니라 직관적인 바그래프를 통해서 전체 표본 평균, 40대 표본 평균, 나의 평균이 어디인지, 그리고 예전과 동일하게 하위 몇 프로, 상위 몇 프로도 동일하게 표현을 해냈고요. 각 페이지마다 실제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을 때는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소화력, 흡수력, 대사물질의 생성, 유해균의 억제가 증가하고 그 다양성이 낮으면은 질병 위험도가 증가하고 유해균의 활성이 올라가는 등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표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전체 평균과 연령대 평균을 쪼개놨고요. 저희도 상당히 놀랐어요. 전체 평균에 비해서 연령대 평균은 또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평균에 비해서 내가 너무 다름으로 인해서 막연하게 불안하고 막연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에서 이제는 내 나이대의 사람들이 이런 수준이구나. 나는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았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예. 그래서 나와 비슷한 연령대 집단과의 비교 기준까지 함께 제공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물선 바그래프에서 시각화를 바꿔서 바그래프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예전에는 이게 훨씬 더 과학적으로는 의미 있는 부분이거든요. 히스토그램이 아주 틀린 거는 아닌데 히스토그램 오케이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가자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40대 평균, 표본 평균 나의 상태를 표현을 해내면서 이렇게 빨간색이 이제 나의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평균과 내 나이대의 평균, 내가 이거를 넘어갔는지 미달인지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는 또 직관적으로 낮음입니다, 하위 몇 프로입니다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내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수정은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다시 그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피마스 몇 번입니다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유도하는 중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식으로 나의 피마스는 몇 번이고 피마스 1번 안에 어떤 미생물들이 들어있고 피마스 기술이 뭔지 그리고 나의 맞춤 생활 습관 3가지까지도 같이 표현을 하면서 조금 더 행동 중심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구조로 바꿨고요. 예.
그래서 이 안에서도 작성한 건강 설문 기반입니다. 꼭 필요한 세 가지 습관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상세 가이드의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지 후반부에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 권장 식단 가이드도 같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장 건강의 변화를 이젠 좌표로 확인할 자회차입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좌표, DBTP로 이제 밸런스 그룹, 균형 잡힌 장 환경을 가지신 분,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낮은 P그룹, 장내 미생물 다양성 개선이 필요하신 D그룹,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필요하신 T그룹으로 저희가 나눠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그래서 요거를 P그룹이다. 그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낮으신 그룹이고, 요게 이제 식생활 습관을 점검을 해보세요. 라고 뜨면서 P그룹 맞춤 마이크로바이옴 관리 솔루션이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냈고, 다회차로 봤을 때 어떻게, 요거는 예전에도 있었죠. 다회차 해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요거를 요 안에다 같이 넣는 식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더 시각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분석 결과 히스토리 내에서도 좋은 장환경을 만든 습관과 이런 것들을 건강한 사람들의 데이터,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많다 보니까 건강하신 분들의 표본을 중심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무척 건강하신 분들의 설문만을 추려서 이분들의 생활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저희가 흔히 과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슈퍼 컨트롤이라고 부르거든요. 건강하신 분들, 슈퍼 컨트롤 기준을 두고 그분들과 유사해지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드렸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8가지 핵심 식생활 항목 중심으로 현재와 과거를 나란히 비교하고 뭐가 좋아졌고 뭐가 여전히 부족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다회차를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만 5천 건, 저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9만 5천 건, 이제 곧 10만 건을 육박하거든요. 이제는 또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저희의 데이터베이스 수준이면은 어느 회사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다른 업그레이드에 좀 더 포커스를 했고, 그 안에서도 3만 5천 건 이상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건강한 장 환경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패턴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의 정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도 특별히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신 분들의 생활적 특성을 여기다 저희가 표현을 해드렸고, 장 환경을 무너뜨리는 요소도 저희가 함께 여기다 예방 포인트로서 제안을 드리는 구조로 어,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뭐 이전의 답변과 이번의 답변을 가지고 개선이 필요하거나 유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균형 잡힌 장 환경을 가진 사람들의 식생활 습관 참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저희가 그룹을 넷으로 나눠가지고 만들어낸 것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기준으로 4가지의 장건강 그룹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D그룹, B그룹, T그룹, P그룹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나의 현재 그래프를 통해서 위치를 현재 그래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전보다 좋아졌는지 관리가 필요한지 한눈에 파악하시고 각 그룹별로 특성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이 나가게 되고요. 나만의 장 건강 관리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D그룹이신 분들은 미생물의 활동성은 좋아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충분히 나오는데 다양성이 낮기 때문에 다양성 회복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내는 그룹화를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 항목, 이번에 가장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노력을 많이 들어간 게 뷰티르산이라는 신규 지표를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잠깐 먼저 이 내용 보기 전에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결과지 안에 뷰티르산 수치가 어느 수준인지, 전체 표본의 평균, 그리고 건강한 장 환경 그룹.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한 장 환경을 가진 저희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진짜 건강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이 어디고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래서 내 수치가 낮음인지 높음인지 유사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냈고요. 여기 다시 돌아올게요. 왜 뷰티르산인가? 제가 너무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아실 테지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뷰티르산은 일단은 제가 저희는 CEO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작은 돈가스집 운영하는 그냥 일개 식당의 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삼성과 같은 엄청나게 큰 회사의 CEO입니다. 저희는 직원을 30조를 거느리고 있어요. 저희 장 속에 있는 미생물 직원 30조를 거느리고 있고, 저희 다양성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유능한 직원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표현을 하는 거라면은,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이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은가가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로 표현이 되는데, 그 퍼포먼스 안에서도 가장 황금과 같은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를 저희는 뷰티르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뷰티르산은 다양한 대사 경로를 통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미생물의 다양성과 대사 기능의 지표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구에 있는 인구들을 사람의 이름별로 다 쪼개놓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 나타날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를 직종으로 나누게 되면 조금 더 간소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런 식이에요. 미생물의 이름을 이름대로 나열을 해버리면 30조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의 이름이 수만 가지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역할로 내려놓게 되면은 조금 더 내로우 다운, 조금 더 작은 규모에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뷰티르산의 생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 뷰티르산을 만들어내는 미생물들은 한 종류가 아니라 저희 장 안에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이 뷰티르산을 만들기 때문에 뷰티르산이 많다라는 것은 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다양성과 대사 기능이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표현. 그리고 뷰티르산은 단순한 미생물이 만드는 대사 그냥 물질뿐만 아니라 이게 장내 에너지로서의 핵심 연료예요. 이 장내 에너지로서의 핵심 연료는 뭐냐? 이게 살이 찌는 연료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 세포가 먹고 사는 핵심 연료예요. 그래서 뷰티르산이 높아야지만이 장 세포가 건강해지고 장 세포의 리제네레이션, 재생 기능도 훨씬 좋아지고요. 근데 그리고 전신 건강을 조절하는 중개 물질. 이건 무슨 뜻이냐?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과학자들이 궁금해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혈당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혈액에 있는 당을 내 뇌에서도 가져다 쓰고, 근육에서도 가져다 쓰고, 안에서도 가져다 쓰고, 저 발끝에 있는 근육에서도 가져다 쓰고, 내 배 주변에 있는 지방세포에서도 가져다 쓰고, 그러라고 이 당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건데, 과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혹시나 근육이랑 간에서는 이 당을 가져다 쓰는데 내 지방에서만 못 가져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혈당이 아무리 올라가도 살은 안 찌는데 근육이랑 간은 되게 건강해지는 꿈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꿈과 같은 그 상황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게 이 뷰티르산입니다. 혈중에 뷰티르산이 높은 사람은 지방에서 당을 가져가기보다도 근육과 간에서 가져간다라고 이미 과학계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전신 건강을 조절하는 중개 물질, 그리고 염증 반응,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낮춰주고 면역 세포들을 교육시키는데 가장 핵심 물질 중에 하나가 뷰티르산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 뷰티레이트가 나오게 되면은 장세포에서 베타 옥시데이션 통해서 ATP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도 만들어지고 이게 간으로 가서 간 건강, 그리고 근육 건강, 우리의 심장 건강까지도 이 뷰티르산이 상당히 많이 관여한다라는 게 과학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뷰티르산을 거의 꿈의 물질처럼 표현을 해요. 이 뷰티르산은 연구 논문들이 너무 많아요. 이 뷰티르산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안티튜머 프로퍼티, 항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뷰티르산 자체가. 그래서 암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들도 있고요. 그리고 비만을 억제하는, 방금 말씀드렸죠. 저희가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당이 지방세포가 아니라 근육이랑 간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 그리고 항염도 제가 말씀드렸죠. 항염에 있어서 가장 염증 반응을 억제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고요.
또 정말 놀라운 게 뉴로프로텍티브 이펙트예요. 저희의 뇌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이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뷰티르산에서 미생물이 감마 아미노라고 하는 체인을 하나 딱 붙여주면은 그거를 저희가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라고 불러요. 그게 뭐의 줄임말이냐? 그거의 줄임말이 감마 아미노 GA 뷰티릭 애시드 BA 가바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 가바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뇌가 안정감을 갖고 휴식을 취하고 집중력이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라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 정도로 뷰티르산에서 정말 많은 물질들의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우리 장세포의 리제네레이션에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장 건강에 있어서 핵심 물질이 뷰티르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 누수를 막아주는 핵심 지표가 뷰티르산이에요. 뷰티르산이 높을수록 장 누수가 억제된다라는 거는 이미 학계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뷰티르산이 높아지면은 근육 건강, 간 건강이 증가하다 보니까 메타볼릭 베네핏, 대사적 장점이 바로 만들어지는 게 또 뷰티르산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 면역 세포들을 교육시키고 면역을 모듈레이션, 면역을 개선시켜주는 거, 그리고 시스테믹 헬스, 심혈관계 질환, 신장 건강, 그리고 뭐 다 있어요. 신장 건강, 심장 건강, 뇌 건강.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 글로벌 그 대장 학회가 어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초대가 돼가지고 워커힐 호텔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대장 소화기 내과 외과 그 의사 선생님들만 모이는 학회인데 거기 가서 저희가 또 아메이랑 하는 이 전체적인 컨셉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외국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럼 피마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너희가 사람들의 장에서 뷰티르산의 양만 높여줄 수 있어도 우리 다 굶어 죽어야 돼 라는 식으로 농담하시더라고요. 의사들한테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반으로 줄 거야. 우리 다 굶어 죽어야 돼. 너 그런 플랫폼 한번 만들어봐 라고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죠. 이미 시작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는 그 정도로 이 뷰티르산이 중요한 물질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다 인정을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뷰티르산으로 인해서 이제 뭐 비만, 신경, 항염증, 면역, 요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는 거고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 장 누수 현상. 뷰티르산이 부족하면 장 세포 간의 연결 구조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틈이 벌어져요. 이게 장 세포가 이렇게 쫀쫀하게 여기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뷰티르산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장내 투과성이 증가한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좋게 표현했지만 저희가 이 장내 투과성의 증가를 뭐라고 부르죠?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장누수 현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변 안에 있어야 되는 독소, 항원, 이게 무슨 뜻이냐? 알러젠. 저희가 먹은 음식에는 엄청나게 많은 알러지 유발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쫀쫀한 장세포가 다 이스프링 필터처럼 필터링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혈액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알러지가 안 나오는 건데 이게 열려버리면은 장이 열리면은 그 알러지 유발 물질들이 다 저희 혈액으로 들어오면서 후풍 알러지가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면역계가 과도하게 반응한다. 죄송해요. 좀 어려운 식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알러지가 폭발한다. 장이 누수가 되면서.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가면은 그 넥스트가 뭔지 아시죠? 그게 면역 세포들이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하고 너무 과민한 상태가 오래 가면서 하이퍼해지면서 내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거를 저희가 자가 면역계 질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이 뷰티르산의 양의 감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뷰티르산 수치를 환경하는 게 장내 환경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상 장벽은 충분한 뷰티르산이 생성이 돼서 타입 정션이 증가하고 세포 연결이 좋고 병원군과 독소 침투 차단해주고 장내 항상성 유지, 염증 억제 기가 막히죠. 뷰티르산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장 누수가 시작되면서 독소 유입되면서 염증 유발되고
뭐 전신염증, 질환, 자가면역계 질환, 이 많은 것들이 촉발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 뷰티르산의 지표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회사 제품을 하셔도 이거는 아메이밖에 없어요. 이 지표는. 대사체를 찍는 거는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수치 확인해 보시면 정말 특히나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뷰티르산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30조의 내 직원들, 장내 미생물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이 뷰티르산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내 미생물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왜냐? 이 대표가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장내 미생물을 너무 학대를 하는 거죠. 대표가 직원들한테 월급은 안 주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뷰티르산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 학대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 술을 많이 먹는 거. 미생물들은 알코올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알코올이 구강이랑 식도랑 위에서 대부분 흡수가 돼야 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 거기서 흡수가 안 되고 장으로 쏟아져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제 설사를 엄청나게 하시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미생물이 다 죽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또 내 장내 미생물을 학대하는 또 쉬운 방법 중에 하나, 당연히 항생제를 먹는 거는 학대의 수준이 아니라 다 내쫓는 수준입니다. 항생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콜라,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방부제, 이런 것들이 또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학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술 많이 드시는 남편분들, 성인분들, 그리고 인스턴트 콜라, 이런 거 많이 먹는 아이들, 이 뷰티르산 레벨 꼭 측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높음, 유사, 낮음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뷰티르산 생성이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신호, 수면 스트레스 조절, 발효식품 섭취, 프리바이오틱스 섭취, 마이랩 섭취, 전반적 개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서 만들어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점수와 뷰티르산이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직원들이 퍼포먼스는 많을 수 있어요. 퍼포먼스는 많은데 100만 불짜리 퍼포먼스가 얼마나 되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뷰티르산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전체 대사는 괜찮은데 뷰티르산의 생성 기능만 저하되어 있는 케이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설을 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을 중심으로 보되 거기에다가 뷰티르산 수치로 대사 활성의 방향성과 깊이를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뷰티르산이 100만 불짜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아니고 뷰티르산만 이렇게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그러더라도 일단은 30조 대군의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때막 뭐 옛날에 뭐죠? 미전실, 미래전략실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엄청난 그런 전략, 이런 식의 퍼포먼스는 또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요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은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미생물 건강 항목 설명 연결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콜레스테롤 건강 미생물이 이렇습니다라고 끝났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콜레스테롤 건강 항목이라면 여기에 관련된 미생물이 뭐고 이 미생물들이 도대체 뭐를 하길래 그 설명이 쭉 들어와서 뭐를 하길래 얘네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 콜레스테롤 건강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페이지를 신설을 해서 설명을 좀 더 유저 프렌들리하게, 죄송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너무 과학자로 이 제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배웠어요. 하면서 이제 ABO 분들에게 조금 더 충실히 설명드릴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조금 개편을 했고요.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리포트 간단 설명서 FAQ 영역을 신설을 해서 이 실질적인 궁금증을 선제 대응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맞춤 식단은 어떻게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들. 맞춤 식단은 어떻게 추천이 되나요? 장 환경이 빨리 개선되지 않는다고 느끼는데 더 자주 분석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뭐 섭취를 하는 게 좋은가요? 분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분석 중간에 장환경 변화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장기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이 가능한가요? 저포드맥 식단을 추천받았는데 고포드맥 식품을 정말 많은 이게 단 한 장이 아닙니다. 여러 장에 걸쳐서 이 FAQ를 신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장내 유해균이 발견이 되었을 경우 또는 없더라도 이 장내 미생물 이름, 유해균 이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떨 때 어떤 식의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이 미생물의 설명이 무엇인지를 다 충실하게 표현을 해서 이 페이지를 조금 더 충실하게 신설을 했고요. 나의 배변 건강에 대해서도 나의 배변 건강 정보 콘텐츠를 훨씬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만족감이나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배변 습관을 위한 가이드까지도 저희가 넣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최신 정보 건강 이 부분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게 저희 결과지 보면은 처음에 나오던 인트로덕션 파트가 없어지고 이제는 딱 열면은 저희 결과부터 직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건강정보 업데이트를 좀 뒤쪽으로 빼서 예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정보들로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역 건강, 장 기능, 신경 건강, 대사 건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이 뭔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대사체가 뭔지, 대사체 안에서 단세지방산, 그중에서 뷰티르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충실히 넣어서 조금 더 수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펜딕스 FAQ로 이제 뭐 마이크로바이옴 종합 결과가 주의로 나왔다.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주의는 장 건강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점. 낮은 항목을 중시로 식습관과 뭐 생활 리듬을 점검해 보는 거, 맞춤형 프로바이오틱 섭취를 통해서 균형 회복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FAQ 내용을 이제 뭐 계속 신설을 해서 이렇게 많이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뭐 피마스 유형별 균주들이 적혀 있는데 추천받은 유형의 각 균주가 하는 역할이 있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시중 유산균은 문헌 기반으로 그냥 설계되는데 우리는 좋다가 아니라 나에게 잘 맞는다의 기준으로 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놨다는 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잠시 제가 허락은 안 받았지만, 허락을 안 받았지만 아마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신설된 결과지를 제가 잠깐 가지고 왔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제 화면을 통째로 공유를 하고 혹시 요 지금 잠시만 결과지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예, 예, 예. 해서 보시면은 예전에 저희 결과지는 이렇게 해서 인트로덕션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결과로 들어갔다면은 저희 신설된 결과지는 시작과 동시에 바로 결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예. 예전에는 없던 이렇게 직관적인 표현 부분, 그리고 이제 내 나이대에 따른 평균 부분, 이런 것들을 표현해낸 거. 예. 여기에서는 조금 더 어려웠죠? 이걸 아주 직관적으로 낮음, 유사, 뭐 높음, 주의, 양호, 보통 아주 직관적으로 최대한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내 식생활 습관 표현되고, 이렇게 피마스 유형 1번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나의 피마스 유형, 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 피마스 기술이 뭔지, 맞춤형 생활 습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냈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히스토그램이랑 직관적인 바로 표현을 해냈고, 전체 표본 평균의 40대 평균의 나의 평균의 이 모든 것들을 표현을 해내는. 거기에다가 포스트바이오틱스에다 뷰티르산 추가됐죠. 뷰티르산 수치가 내가 상위 몇 프로, 건강한 장환경 그룹이 어디 있는데 내가 어디, 전체 표본이 어디.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내고, 이렇게 이제 바로 포스트마틱스 이렇게 있던 것들을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게 정말 유저 프렌들리하게 저희가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 하고 장내 미생물 발효 단세 지방산
여기에 들어가는 이 단세지방산의 종류가 뭐고 이게 어떤 중요도가 있는지, 장누수 증후군은 뭐고 뷰티르산이 왜 중요한지, 다양성은 높음, 여기서는 이제 배변 건강 나오고 이제 다양성 이렇게 나왔다면 저희는 직관적인 그래프 40대 평균 전체 평균의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락토바실러스 유사 뭐 이런 식으로 그 얘네가 왜 중요한지, 유해균 요렇게 이름 있고 있다 없다만 표현하던 것에서 얘네가 항생제 과용 시 독소가 생성돼 식중독 원인균, 세균성 장염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명도 해놓고 이 미생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나에게 있다 없다에 대한 표현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뉘어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대사 건강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이제 나의 결과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콜레스테롤, 체지방 이렇게 표현을 해냈고요. 건강 관련 미생물들 거기에다가 이제 나의 상위 5종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죠. 근데 요거를 조금 구성을 바꿔서 이렇게 아이들이 도대체 하는 게 뭔가 직관적으로 면역 건강, 장내 항상성 유지, 비타민 K, 대사물질 생성, 박테로이데스 콜린셀라, 탄수화물 소화, 지방 소화, 얘네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가서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식생활 솔루션, 장환경 솔루션, 그리고 식단 추천, 건강한 맞춤형 생활 습관 솔루션, 나의 배변 건강 솔루션,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여기서는 이제 끝나는 거였는데, 생활습관 솔루션하고 끝이었는데, 이제 저희 인트로하고, 그 다음에 FAQ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고, 장내미생물 설명 들어가고, 참고문헌들 다 들어가고,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뭐, 좀 혼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예정이 없던 거였는데, 저희 결과지를 공유를 드리고, 이제는 제가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15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음, 대표님, 예. 제가 그 리더님들 채팅창을 강의 집중하시